안녕하세요. 영리한 호구가 되고 싶은 힐러 라파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놈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거창하게 첫마디 해주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친근한 사람이 해주는 한마디가 더 깊고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앞으로 함께 위로하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또 서로 친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고 또 여러분이 제게 친구가 되어주면 앞으로 우리가 나누는 한마디 한마디가 더 따뜻하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니까요. 먼저 저는 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외아들이에요.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어머님께서 굉장한 교육열을 가지고 계셨죠. 저를 의사로 만들고자 하셨어요. 거기에 저는 흔히 말하는 엄마 말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학원 보내주는 대로 가고요. 공부하는 대로 하고 결국 의대 들어갔으니까요. 엄마 말 잘 들었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정말로 이렇게 순탄하고 평범한 전원일기 같던 제 삶의 장르가 갑자기 사랑과 전쟁이 됐거든요. 제 닉네임 보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대학교 때부터요. 의대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 당시 집안 전체에 저만 성당 다녔습니다. 또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수도원 들어가고 싶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룹니다. 의대 졸업하고 의사가 돼가지고요. 성모병원에서 1년 동안 인턴을 하다가 그리고 가정의학과 1년차를 하다가 그만두고 수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이렇게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긴장 속에 살았어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의사로 만들고 이제 노후 걱정 좀 더 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놈이 돈도 못 버는 수도회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기껏 사놓아서 조금씩 모아놓은 증권이 조금 오르나 싶더니 갑자기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랑 같은 느낌이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수도원 들어가서도 어머니와의 관계는 정말로 수십 번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형제들이 모여 살아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죠.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배려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맞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로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함께 어우러지려고 서로 노력을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돈으로 엮인 관계도 아니고요. 사회에서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냥 일 끝나거나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빠이 하고 안 보면 되는데 하지만 수도원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싫은 형제가 있어도 안 맞는 형제가 있어도 거의 24시간 같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단 둘이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회보다는 조금 더 진한 관계에 대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힘을 얻는 것도 공동체인데 가끔 저를 힘들게 하는 것도 공동체라는 말이 있죠. 그 안에서 관계라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이슈였어요. 같이 살았어야 했으니까요. 그 수도원에서 저는 10년 살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 진한 관계 안에서 살아갔죠. 그리고 수도원에서 제가 맡았던 역할들이 되게 이제 처음 수도원 들어온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약간 엄마 오리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에 처음 들어온 동생들이 와가지고 오늘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또 누구랑 뭐 때문에 싸웠고 또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기회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다들 비슷해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하는 이야기들, 하는 생각들, 하는 고민들이 다들 비슷합니다. 듣다 보면요, 그냥 옛날에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했던 그런 고민들을 우리 동생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이 싸우고도 얘가 하는 고민, 왜 쟤는 내 말에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해서 화를 내지? 그리고 얘는 왜 쟤는 내가 화내는지 모르지? 라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저나 그 동생들이나. 그래서 따로 공부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정리할 시간도 많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수도원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많았고요. 또 제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저희 동생들한테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같이 들어주고 할 기회도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을 살고 종신서원이라는 마지막 결정을 앞둔 때였습니다. 이제 수도원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하고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서원, 약속, 그런 걸 종신서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이 수도원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깊은 고민을 한 끝에 속세로 나왔죠. 수도원에서 알게 된 저는 생각보다 되게 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기한 신문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여행 다니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세에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나왔죠. 그렇게 수도원에서 나오면서 앞으로는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작한 게 블로그랑 인스타였죠. 그러면 어떤 컨셉으로 하지? 라고 고민을 했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 정말로 기술들이 엄청 발전하고 재밌는 것들도 엄청 많은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놓지 못하고 갈망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점점 채우기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랑 관계 맺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 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힘들게 사는데 위로를 받을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안타깝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이랑 거꾸로 가는 거기는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것이 수도원에서 10년 동안 했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친근하게 함께 있어주는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종류의 글과 그림을 인스타에다가 올렸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나 봐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되게 자극적이고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많이 힘들고 또 외롭고 또 사람의 따뜻함, 그런 것들이 그리웠나 보더라고요. 제가 뭐 디지털로 이렇게 생동감 있고 멋있게 그린 그림도 아니고요. 이렇게 뭐 멋있는 글씨체도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사람의 손때가 묻은 제 삐뚤삐뚤한 그 손글씨, 그리고 정말 단순한 그 뭐라고 고양이 그림을 보면서 뭐 힐링된다, 따뜻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위로를 얻어 가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도 되게 많은 위로와 따뜻함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대학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1년 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랑 함께 품어주고 또 위로해주면서 세상에 온기를 주는 작은 출발점이 되고 싶은 초짜 유튜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위로를 나누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위로하고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끼리 이렇게 따뜻함 나누고 위로를 나눴으면 우리 각자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영리한 호구가 돼서
주변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되게 작은 우리잖아요. 되게 작은 우리인데 나중에는 이렇게 세상을 열대 우림처럼 뜨겁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혼자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요. 뭐. 지금은 함께하는 분들이 정말로 적어요. 그렇게 적기는 한데 점점 그 선하고 따뜻한 세력을 불려나가면 좋지 않을까요? 뭐 구독자 늘린다는 거를 그냥 좋게 포장한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신다면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라는 걸로 돌아온다면은 뭐 그런 욕심 정도는 품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중에 퍼질 거의 열대 우림급의 그 따뜻함의 시작으로 기억될 이 영상, 굉장히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제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위한 인트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친근해진 후에야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야기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깊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아니 뭘 자꾸 호구면 호구지, 뭘 자꾸 영리한 호구라고 영리한 호구가 되고 싶다고 하는지 제가 생각하는 그 영리한 호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다들 행복하시고요. 따뜻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